자, 오늘은 그 신축년을 보내고 이민년 양력으로 한 3일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실제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춘이 아마 2월 4일 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 한 달여 정도의 신축년 음력으로는 마지막을 좀 남기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체감적으로는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을 보내고 이제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 차이에 이제 신축년하고 이민년하고 약 한 달여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좀 시리즈로 이렇게 환혼동각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환혼동각이라고 하는 말은 명리 공부를 하시거나 또 명리에 대해서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환은 우리가 이제 헛되다, 헛것이다, 변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혼은 정신, 마음 이런 걸 뜻하는 혼자고, 동은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움직일 동자고, 각은 깨우친다,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환혼동각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은 그 우리나라 3대 명리가 중에 들어가는 독의 박재환 선생이 처음 사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환혼동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오랜 명리하는 사람들의 난제였었죠. 즉 명리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 내기둥, 또 위아래 간지 두 글자에 의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운명을 탐구하고 미래를 추론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이러한 그 학문인데, 공통적인 궁금증이 이런 거였죠.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의 어떤 틀에 의해서,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작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불강력적인 존재라고 하면, 존재이라고 하면, 그러면 동일한 연월일시에 태어난 사람들도 과연 똑같은 인생의 그런 행로 패턴을 살게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의문이었고 난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박재환 선생께서 혼은 이제 도계라 그러죠. 도계 박재환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1990년 한국경제신문 그 칼럼에 들어가는 대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서재 한담이라고 하는, 그 당시 논설위원은 강위석 논설위원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담하는 와중에, 그러면 운명이 같은 사람은, 태어난 연월일시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살게 된 운명의 패턴도 다 똑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나온 말이, 환혼동각 때문에 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운명의 패턴은 다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나와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명리 쪽에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생년월일시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2022년인데 요즘엔 출생자가 줄어가지고 1년에 30만 내지 35만 남짓하지만, 예전에 전후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년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8년 개띠라고 하는 이 무술년생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51만 8,400가지의 조합이니까, 그렇죠? 100만 명이 이렇게 그 조합을 가진다라고 하면 많게는, 그렇죠? 한 200명 동일 사주가, 그리고 지금 태어난 한 30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 60명 정도.
그리고 전 지구상의 인류를 한 70억 인류라고 봤을 때 한 15,000명 정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 하루를 동양에서는 12시간으로 구분을 하니까 동일한 그러한 그 운명의 인자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똑같은 육친관계, 똑같은 직업, 똑같은 인생의 패턴이나 행로를 안고 살아가겠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생년월 일시라고 하는 그 박지환 선생은 이것을 별과 달과 해와 지구의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성된 그 어떤 성적표, 신분증이라고 그랬죠. 신분증. 성적표라기보다는 신분증이라는 말로 사람은 누구나 다 각각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환에 의해서 달라지고 혼에 의해서 달라지고 동에 의해서 달라지고 각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동일한 연월일시이지만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냐 여기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동물도 있고 초목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삼라만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 생년월일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철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생물을 얘기한다든지, 뭐 아니면 비인격체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논외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에서도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성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왜? 현실적인 차이니까.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성하고, 또 이 여성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운명의 패턴 변화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생명체라고 하는 본질성은 같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들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뭐 인간 태어나면서 이제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뭐 우리가 명조에서도 얘기를 하죠. 같은 연월일 타고 나더라도 남녀의 경우 여명의 성향은 비슷할 수 있어도 대운의 흐름이 순행하거나 역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는 생으로부터의 규정 지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부분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같은 연월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인간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 어머니 부정 모욕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왔고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조상, 연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학자 집안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벼슬하는 관료 집안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기업하는 기업가겠죠. 이런 기업가를 많이 배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핏줄의 영향성 아니면 그 조상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적덕을 많이 한 집안이었느냐. 이를테면 우리 뭐 경주 최 씨에 대한 부자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내가 어떤 조상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현실적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좌우지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현생의 삶이 무척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용되는 것이 이제 혼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환혼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태어난 그 연월일시, 동일한 연월일시 존재가 결국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지역, 공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60갑자, 60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똑같은 간지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제 역에서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하원갑자의 마지막 20년 주기를 남겨두고 있죠. 이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상원갑자 180년이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 중원, 하원 해가지고 180년 주기로 흘러가는데 180년 전에 이를테면 이민년하고 아니면 60년 전에 이민년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뭐 미국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더라도 휴전선 이남에 태어나는 이런 뭐 흔히 얘기하는 사고와 행동과 어떤 이런 부분이 자유스러운 이런 그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북한의 이런 통치의 어떤 그 이런 관리가 좀 심한 이러한 체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사뭇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인생의 어떤 패턴도 다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동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환혼동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깨달음을 살면서 가져가느냐 어떠한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연월일시 명조라고 하더라도 반응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혼동각의 이러한 작용 때문에 같은 동일한 연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면 이게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 환혼동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동일한 팔자의 다른 운명 체계의 패턴을 설명하는 이러한 논리로만 적용될 것이냐? 제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충분히 더 깊은 사유의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환혼동각 중에서 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헛되다, 그리고 여라고도 하고 하는 나와 너를 지칭하는 이 글자가 뒤집어진 글자를 이제 그 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직조를 하거나 배를 짜거나 천을 짤 때 이렇게 천을 짜는 이렇게 실을 크로스해서 엮어내는 그러한 도구 같은 거였어요. 도구 같은 거였는데 이것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변화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환의 모습이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자의적인 의미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납니다. 환의 의미. 물론 환혼 이런 이런 의미들이 불교 용어적인 성향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독일 박지원 선생이 1903년 대구 출신인데 19살까지는 한학을 공부를 하다가 19살에 약 2년 동안에 중국에 가서 왕보라고 하는 이런 그 선생 밑에서 태을수나 아니면 황국수나 오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약 2년을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약 20여 년 정도를 오대산, 금강산, 속리산 이런 산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보면 불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론을 해보고 이게 환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인 용어의 이제 속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를테면 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루 같은 거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체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의미를 갖는 것이 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계 선생이 이 환이라는 말을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불가에서도 보면 그 불가의 이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이 환이라는 말을 써서 이 몽환포 영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몽환포영.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환포영이다. 일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고 헛것이고 포말 같고 그림자 같다. 그래서 여로역 여전하니 여로. 이건 뭐 다 쓰기도 그렇고 일단 여로 여로역 여전. 그러니까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슬과 같기도 하고 번개와 같기도 하고 이슬이 간밤에 수분을 머금고 풀잎에 맺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햇살이 떠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순간 사라져버리는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순간 번개가 천둥을 동반하면서 치긴 하지만 반짝 빛을 발현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러한 형태이다. 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응작여시관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존재하는 이런 유의법에 대해서 꿈 같고 헛되고 포말 같고 그림자 같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항상 관찰해라, 관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 금강경의 사국에 나오는 말이고 그 중에 이런 이제 환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나오고 도계 선생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축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도 보면 석가모니 사후에 약 1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석가모니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분파가 됩니다. 분파가 돼서 약 20개의 불교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승불교로 분파가 되고 그 소승을 반발해서 대승이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파불교에서도 원래는 그 이전에 인도의 고유한 사상 중에 윤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업과 윤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불교의 어떤 시공간의 개념, 우주의 개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이 세상이 형성이 되고 뭔가 그게 지속이 되고 그리고 변화해 나가고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이런 성주계공의 이런 순환 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세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한 20소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중생들의 이런 공업에 의해서 처음에 풍륜이 생기고 풍륜에서 수윤이 생기고 수윤에서 금윤이 생기고 금윤에서 수미산이 생기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이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계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 욕계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들이 이런 그 착과 업과 애욕과 이런 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계에 속한 존재들이 뭐를 하냐라고 하면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윤회. 육도윤회. 그래서 그 육도윤회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이 환을 이해해야 되니까 환을. 그래서 육도윤회는 보통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악귀를 얘기하고, 축생을 얘기를 하고, 축생,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수라, 그리고 인간계, 그리고 천계, 천계.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상 이거라고도 하지만 불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욕계라는 거예요. 욕계. 여기에서 내가 쌓은 과거생의 업과 이 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이 돼서 그 인이 뭔가 이 수레바퀴의 동력이 된 다음에 현상에 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지. 과로. 과로.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축생은 특히 축생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생해서 공간이나 육지에서도 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윤회로 인생이 삶이 생의 모습이 옮겨 다닌다. 전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앗을 뿌린 그 애육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현생에 와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또 다른 업이 되고 그게 운명의 동력이 돼서 결국은 이러한 욕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반적인 중생들이 윤회전생을 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인데 사실은 이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로 본다라고 해도 이게 꼭 무슨 그 불교의 교리다, 불교의 원리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현상계의 법칙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계절로 보면 겨울이죠, 그렇죠? 겨울이고 자월을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면 그렇죠? 이제 축월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삶의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태양의 운동성에 빗대고 운동을 인호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인호술 운동은 생운동을 하고 그리고 왕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 술에서 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신자진이나 해묘미나 사유축이나 다 이런 생황묘의 운동을 하게 되죠. 생황묘의 운동성을 하고 특히 이제 인간의 삶이 인시에 일어나서 오시까지 오시의 최고 활동의 극성에 이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생욕 대록 왕쇠 병 사 묘 그다음에 절 태 양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 사이클을 하죠. 그럼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활동의 극성기에 이르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귀장되고 수렴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이거를 뭐 피안의 세계일 수도 있고 영혼의 세계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뭔가 묻혀진 세계. 그런데 자연에서도 보면 이렇게 봄에 싹을 틔우고 뭔가 이렇게 새싹으로 분출했던 그러한 초목의 형상이 봄 여름을 거쳐 가지고 화려하게 꽃과 그죠 잎을 틔워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키우고 열매를 성숙을 해서 그 열매가 씨앗으로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술 중에
신금으로 술 중에 신금으로 이렇게 또 윤회전생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술이 더 깊이 수렴하고 통일하는 수례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영혼의 세계에 그렇죠? 이런 해자축의 세계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탄생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련 자연의 순환 법칙이 되는 거고, 인생도 또한 이런 법칙을 쫓아가는 거고, 우주의 변화 역시 큰 틀에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밟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제 부파 불교라고 말씀드렸죠. 초기에 이런 이 분파된 불교다 해서 부파 불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부파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유라 그랬어요. 사유. 이렇게 사물의 변화의 법칙, 인생의 변화의 법칙에는 단계가 이제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유가 있고 이렇게 생유가 있고 생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본유가 있고 그리고 사유가 있고 사유 여기서 죽는 모든 사물이 죽는 사유가 있고 요 해자축 과정 같은 뭔가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을 중유다 그랬습니다. 중유. 중유라 해서 중유는 불가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망자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재탄생을 하기 위한 거기서는 말하면 천계나 이런 쪽으로 탄생을 하는 거겠죠. 이러한 과정을 보통 10일에서 한 49일 정도 사이를 주고 중음기간이라고도 하고 해서 이런 중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사유의 그런 체계로 설명을 했고 또 그 이전에 불가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이 현상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현상계가 어떻습니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현상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리고 이 현상계가 완전히 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주개공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사유로 내겠고 성주개공이라고 되어 있고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을 하면 모든 사물은 자라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자란 것들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수렴이 되고 수렴이 된다라는 것은 다음 생의 재탄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그 시종자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그러고 나서 현상계의 움직임이나 작용력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부단히 안에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자연계의 초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죠. 겉으로 과거의 흔적을 다 지웠잖아요. 그렇죠? 지난 가을의 영화를 열매를 결실을 다 떨어버리고 낙엽도 떨어버리고 뭔가 죽은 듯이 정지해 있는 듯이 정체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낙엽은 귀근하고 그 수기는 귀근해서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듯이 현상계의 모습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해자축의 과정을 거치면서는 어떻다? 이게 새로운 봄을, 새로운 태동을 준비하는 이런 때다. 이러한 과정이 자연계의 일련의 사이클의 모습이고 인생도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우주도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불가에서 이런 사이클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떤 해자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생장, 수장, 생장, 염장이라 그러죠. 생장, 염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갈무리한다, 마무리한다, 감춰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죽음이나 종말이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술에서 술로 그렇죠? 오의 왕지를 지나서 위의 극한 분열의 상태까지 가면 미중 기토의 작용력에 의해서 그렇죠? 수렴의 내면적인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신이 들어가면 신중임수가 이미 해중에 나는 신임이 있을 때부터 해에 나는 수렴하고 통일하고 시종자를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서 유로 점점 수렴 과정, 결실 과정, 통일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때 사람한테는 이게 겉모습은 늙어가는 거고 내면 세계는 성숙이 되어져 가는 거고 이러면서 술이 되면 완전히 낙엽이 귀토하는 이 온토 속에 온기를 머금은 시종자와 술 중에 병화하고 술 중에 정화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술까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 다시 새로운 인목으로 튀어나오려면 이 술의 의미는 축 중에 신의 모습으로 여기 술 중에 신하고 축 중에 신은 다른 거죠. 이 술 중에 신은 여기서부터 이내서부터 거쳐온 시종자의 신인 거고 이 술 중에 신이 이 시종자가 해수를 거쳐가지고 그쵸? 술중 정화하고 해중 임수하고 정임함 목을 해서 해중 간목으로 여기에 인목에 대한 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번 더 응축을 하면 자수가 되는 거고 자중에는 해수와 개수가 있어서 임수와 개수가 있어서 임의 이런 운동성이 더 압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축중의 개수는 이미 이 자중의 개수하고 축중의 개수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축중의 개수는 준비가 된 상태이고 인으로만 올라가면 바로 새로운 새 생명을 틔워서 새로운 시작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해자축의 운동이다. 겉으로 보면 지금 다 추위에 모든 만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땅 밑에서는 나무의 뿌리 작용으로는 엄청나게 바삐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인 거예요.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헛것이고 변하는 거고 환상일 수 있고 이런 에너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지향점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조짐을 안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면 이게 묘, 해에서 절, 태, 양이죠. 절은 병화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렇죠? 끊어져서 생명 활동이 어떻게 보면 안에서는 이 내재되어 있는 의지나 의욕은 있지만 기미는 있을 수 있지만 생명 활동이 감지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 근데 이 태라고 하는 거는 이 자중의 개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개수는 분출력, 반발력 이런 움직이는 운동에 의해서 뭔가 태가 처음 생기는 거죠. 우리도 자녀가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이 되는 것을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잉태. 그래서 이런 잉태가 돼서 뭔가의 변화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태라고 하고 이 태의 과정에서 이렇게 길러지는 과정, 이 태의 과정을 지나가지고 이 길러지는 과정을 양이라 한다. 양, 그렇죠? 절태 양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이 태지에서 양지 사이에 존재하는 태지에서 양지에 존재하는
생명의 실체 존재 같은 거예요. 응? 에너지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환, 혼, 동, 각이라고 하면 환은 내가 축생이 아니라 아귀가 아니라 그렇죠? 아수라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기서 이 태어나는 축에서 인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는 이 기억을 어때요? 이 기억을 싹 잃어버려. 같은 나무에서 나왔더라도 봄에 난 새싹이 가을에 열매 맺은 열매가 뿌리의 상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때 인에서 오에서 술로 다시 인호술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자축에서 있었던 어떤 영혼을 준비하고 귀장돼 있고 귀숙돼 있고 쉼의 활동, 이걸 불가에서는 정멸 내지는 공,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하는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고 멸이고 적이고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 의미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작용을 하는, 우주 에너지는 작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인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죠? 과거생에 내가 뿌려놓은 이렇게 인, 오, 술 하는 술까지의 작용력의 인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고 이 인자가 작용을 하고 근원을 해서 새로운 이 생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아니면 진짜 많이 살고 70, 80을 살고 내일 모레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의미를 좀 종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됐던지 간에 어쨌든 이 생에 내가 딱 떨어져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과거생의 인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결국은 연으로 그리고 결국은 과실로 결과로 해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환이라는 거는 동일팔자라고 하더라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생명성의 존재의 양태 때문에 분명히 동일한 연호를시에 타고났다라고 하더라도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운명의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논리로는 그렇게 구분이 단순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이런 그 원리상으로 보면 내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에서 뭔가 내가 해자축을 거치면서 망각했던, 잃어버렸던 이러한 그 인자들이 업의 동력이 그죠? 그게 씨로 남아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만큼의 전생에 감겼던 실타래가 풀렸을 것이고 그 실타래가 잘 풀렸는지 그렇지 않고 더 엉키고 꼬였는지 이거는 지금 내가 이 생에 풀려고 했던 실타래를 다시 잘못 풀었으면 그게 또 인호술의 또 다른 인자가 돼가지고 인이 돼가지고 다음 해자축을 거쳐서 또 다른 다음에 인의 결과물이 된다. 좀 어려우신가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변화가
물의 변화가 뭔가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고, 그 반대로 돌아오는 것은 원래 내가 시작했던 근본이나 원래 시작했던 그 어떤 종결점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죠? 그 자연의 수화 운동인 거고, 정신 운동인 거고, 이 수화 운동에 의해서 물질인 금목이 파생이 돼서 목화금수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자연 질서가 변화가 되고, 목화금수가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충격해 가지고 토기가 발생을 하고, 목화토금수 오행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형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에 의해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분명한 다른, 인간 아닌 다른 존재와는 다른 형태로 살아가게 될 그런 규정 지어진 것은 맞지만 이게 꼭 단순하게 그러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존재의 어떤 이유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남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미 2021년 신축년은 지금 이민년 1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렌더 이어로는 이민년으로 바뀐 거고, 그죠? 루너 이어로는 아직 이렇게 신축년의 기운인 거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이 신축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환에 의해서 인간으로, 인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생의 실타래를 내가 풀 거는 없는지, 이걸 풀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엉키고 얽히설켜서 다음 인호술 운동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말이고 연시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다 신년이 되면 잘 되길 바라고, 희망적이길 바라고, 뭐 이런 자기 사업이라든지, 또 육친 관계라든지, 배우 관계라든지, 다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상담하신 분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비율로 보면, 확률로 보면 한 1%가 채 남짓, 1% 전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어떤, 왜? 우리는 다 이런 색계, 아니면 욕계, 눈에 보이는 오온의 그죠? 색수상 행식의 색성 향미 쪽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당면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거기에 착이 생기고 애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풀으려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거기에서 희노애락지정이 생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분은 나한테 주어진 삶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닌데 내가 지나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더 빨리 갈 텐데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겠노라. 그러면서 지금 있는 사업장이나 주변에 이런 거 좀 정리나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이런 공부나 할인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보시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본인은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저한테 확인 한번 받으시려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상담하다가
그렇게 만약에 인생의 어떤 좌표를 방향성을 정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사주 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예, 그렇죠? 대세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는 본인의 지향점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생이 아니고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일한 사주팔자라고 해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환이 있고 동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혼에 의해서 달라지고 동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그러고 나면 인생이라는 것은 각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도기도 선생님 말씀은. 그러면 내가 이미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깨닫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뭐든지 좋은데, 뭐래도 좋은데 한 세상 살다 갈 때는 이 많은 욕심, 이 많은 내가 어떤 끄달림,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뭐 때문에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얻고 가는 거다. 꼭 무슨 산사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을 하거나 뭐 피정을 가서 뭐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인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났고 쭉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어떠한 인생의 좌표, 어떠한 인생의 방점을 내가 찍으면서 찍고 이 생을 마무리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시그니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환원동각 중에서의 시작의 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공자는 본인이 70대 그 당시 상당히 장수를 하셨죠. 그분이 자기 70에 대해서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60이 돼서는 이순이라 그랬고, 50은 지천명이라 했고, 40은 불옥이라 그랬고, 30을 이입이라 그랬고, 15을 지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옥, 지천명, 이순, 종심소욕,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소욕, 종심. 내가 맘먹은 대로 마음 따라서 해도 내 스스로 때가 없었다. 이 공자는 깨달은 양반이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대에서는 드디어 어때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귀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10년을 수행하고 났더니 10년 지난 70이 돼서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했더니 이런 색계나 욕계의 그런 끄달림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러니까 진리의 도에 내지는 그 합당한 그러한 어떤 그 언행이 행동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이건 뭐 각자의 성자의 어떤 경지를 표방한 한 단초가 되기도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매해 가고 매해 오는 연말 연시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해서 올해는 내가 뭘 좀 잘해봐야지, 올해는 뭔가 좀 작년보다 나아봐야지 이러면서도 2,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당면한 문제에 치이고 이러다 보면 금방도 잊어버립니다. 금방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간은 세월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환원동각의 단순하게 뭐 환원동각의 이유 때문에 동일한 팔자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인생 행로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내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환원동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 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한번 혼, 그 다음에 동각 이런 쪽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신축월 내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